식당홀에서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짐승이 도살장에서 최후의 순간 내지르는 핏빛 단말마였습니다. 오후 12시 30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하고 분주한 강남 한복판. 그 중에서도 직장인들이 물밀듯 밀려드는 유명 김치찌개 식당. 수십 개의 숟가락이 스테인리스 그릇을 긁어대던 소리, 여기저기서 주문을 외치는 종업원들의 다급한 외침, 그리고 왁자지껄하게 떠들던 사람들의 대화 소리로 가득 찼던 그 소란스러운 공간이 그 비명 하나에 마치 누군가 전원 코드를 뽑아버린 듯 일순간 정지해버렸습니다. 살려주세요. 뜨거워. 너무 뜨거워. 제발. 옥부는 바닥을 뒹굴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300도로 달궈진 뚝배기에서 쏟아진 시뻘건 김치 국물은 옥분의 낡은 회색 작업복을 순식간에 적셨고 얇은 천을 뚫고 들어가 옥분의 여린 속살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바닥에 고인 붉은 국물 위로 옥분의 몸부림이 처참하게 그려졌습니다. 옥분의 입에서 쉰소리가 새어나왔지만 식당 안에 있는 그 누구도 선뜻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던 넥타이 부대 회사원들은 숟가락을 입에 문 채 미간을 찌푸리며 옥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식욕이 떨어졌다는 듯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고 어떤 젊은이들은 혀를 차며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구조 요청을 하는 대신 카메라 렌즈를 들이대며 이 끔찍한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옥분의 고통은 그저 SNS에 올릴 오늘의 충격 영상 혹은 점심시간의 가십거리일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렌즈들이 총구처럼 옥분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씨발 진짜. 뜨거. 욕설이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살이 익어가고 있는 옥분에게 던져진 세상의 첫마디는 괜찮냐는 안부 대신 날카로운 쌍욕이었습니다. 옥분은 흐릿해지는 의식을 붙잡으며 눈물 고인 눈을 들어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반짝거리는 이탈리아제 고급 구두였습니다. 먼지 한 톨 묻지 않은 매끈한 가죽 구두. 그리고 그 위로 잔뜩 구겨진 최 실장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옥분의 화상 입은 검붉은 피부가 아니라 자신의 비싼 양복 바지에 튄 국물 자국을 보며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 인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야, 이 늙은 여편네야. 눈가를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너 때문에 내 옷 다 버렸잖아. 이거 얼마짜린지 알아? 최 실장은 바닥에 쓰러진 옥분의 어깨를 구둣발로 툭툭 쳤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길가에 죽어있는 로드킬 당한 고양이를 확인하듯 더럽고 귀찮은 존재를 건드리는 발짓이었습니다. 점장님,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점장님이 뒤에서. 뭐? 내가 네가 군뱅이처럼 거기 쪼그리고 앉아서 우물거리니까 내가 걸려 넘어진 거 아냐? 노인네, 너 지금 나한테 뒤집어 씌우냐? 지금 늙었다고 유세해? 이거 보험 사기라도 치려는 거야 뭐야? 뒤집어 씌운다니, 사기라니. 기가 막혀서 고통조차 잠시 잊혀졌다. 분명 나는 테이블 밑을 닦고 있었다. 꼼짝도 하지 않고 바닥에 꼼처럼 붙은 얼룩을 지우고 있었다. 최 실장 저놈이 한 손엔 무거운 뚝배기 쟁반을 위태롭게 들고 다른 한 손으론 스마트폰 게임을 하며 낄낄거리고 걷다가 내 등 뒤에서 넘어진 것이다. 그 펄펄 끓는 지옥불을 내 머리 위로 쏟아부은 건 명백히 그였다.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저토록 당당하게 소리칠 수 있단 말인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왈칵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목덜미의 화상보다 더 뜨겁고 뼈가 녹아내릴 듯 쓰라린 억울함이었다. 최 실장은 주변 손님들의 수군거리는 시선이 느껴지자 더욱 목소리를 높여 옥분을 몰아세웠습니다. 자신의 부주의한 실수를 덮기 위해 힘없고 만만해 보이는 노인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비겁하고 추악한 술수였습니다. 그는 식당 안의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과장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손님 여러분, 다들 보셨죠? 이 할망구가 일하기 싫어서 늑장 부리다가 이 사달이 난 겁니다. 내가 그렇게 비키라고 위험하다고 몇 번을 소리를 쳤는데도 귀가 먹었는지 안 비키더니, 아이고 내 바지. 야, 노인네, 너 이거 세탁비 물어낼 돈은 있냐? 응? 네 한 달 월급 다 털어도 이건 물어내기 힘들걸? 최 실장이 옥분의 얼굴 가까이 대고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그의 검지 끝이 옥분의 미간을 툭툭 기분 나쁘게 건드렸습니다. 옥분은 쏟아지는 모욕감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주름진 눈꺼풀 사이로 뜨거운 눈물이 배어 나왔습니다. 30년 전 갓난쟁이 아들을 업고 남대문 시장통 좌판에서 생선을 팔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똑같구나. 강산이 3번이나 변했는데도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그때도 술 취한 행인에게 뺨을 맞으며 이런 말을 들었었지. 재수없게 어디서 비린내 나는 걸 팔고 있어? 퇴! 라고. 돈 없고 힘없어 보이고 늙고 병들면 그저 걷어차도 되는 길바닥의 돌멩이 취급이구나. 내 나이 70이다. 산전수전 겪으며 이 나라의 경제를 일으킨 세대다. 그런데 내 손자벌도 안 되는 저 어린 놈한테 이런 짐승만도 못한 모욕을 당하여 하다니! 옥분의 주먹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벌떡 일어나 주머니 속에 고이 접어둔 등기권리증이라도 꺼내어 최 실장의 면상에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이 건물이 내 것이다. 내가 내 놈 사장이다. 당장 무릎 꿇지 못해. 라고 천둥처럼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짓씹으며 참았습니다. 지금 정체를 밝히는 것은 그저 돈 많은 노인의 갑질이나 유세로 비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놈의 바닥을, 저 인간이라는 탈을 쓴 악마의 진짜 밑바닥을 끝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그 끝을 보고 싶었습니다. 뭘 멍하니 보고 있어? 안 추워? 냄새 풍기지 말고 빨리 치우고 꺼져. 손님들 밥맛 떨어지게 진짜. 어우, 재수없어. 내가 오늘 일진이 사납다 했지. 최 실장이 바닥에 흩어진 깨진 뚝배기 조각을 신경질적으로 발로 찼습니다. 챙그랑 날카로운 파편 하나가 옥분의 무릎으로 튀어 살을 찢었습니다. 옥분은 화상 입어 벌겋게 부어오른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깨진 도기 조각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끝이 날카로운 단면에 베어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옥분은 아픔도 잊은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툭 깨진 그릇 조각 위로 떨어져 붉은 김치 국물과 섞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얼른 치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 피해자인 옥분의 혀끝을 맴도는 그 비굴하고
쓰디쓴 단어. 바닥을 닦는 옥분의 구분 등 위로 식당 안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존엄이 돈과 권력 그리고 젊음이라는 폭력 아래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힐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잔혹한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실장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밟고 있는 그 늙고 초라한 등이 머지않아 자신을 덮칠 거대한 쓰나미가 될 것임을, 자신이 내뱉은 그 모욕의 언어들이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목을 베어버릴 것임을, 옥분의 충혈된 눈동자 속에서 힘없는 노인의 슬픔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주 차갑고 시린 푸른 불꽃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된 소리 없는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옥분 할머니가 이 억울함을 어떻게 갚아줄지 기대되시나요? 힘없는 노인이라고 무시당했던 옥분의 통쾌한 반격을 응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옥분에게 큰 힘이 됩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감싸는 1층 홀과는 달리 지하 주방은 빛 한 점 제대로 들지 않는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천장 구석구석마다 검푸른 곰팡이가 지도처럼 피어 있었고, 깨진 바닥 타일 틈새에서는 퀴퀴한 하수구 냄새가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독한 락스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의 시큼하고 부패한 악취가 뒤섞인 탁한 공기는 숨을 쉴 때마다 폐부를 바늘로 찌르는 듯했습니다. 웅웅거리는 낡은 환풍기 소리가 고막을 짓누르는 그 악취의 한가운데 옥분은 산더미처럼 쌓인 수백 개의 뚝배기 그릇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내 손가락이 내 것 같지가 않구나. 벌써 4시간째다. 허리는 끊어질 듯 비명을 질러댔고, 구부정한 무릎 관절 사이로 시린 바람이 숭숭 드나드는 것 같았다. 고무장갑은 어디로 갔는지, 맨손으로 독한 세제와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을 번갈아 오가며 그릇을 닦아냈다. 퉁퉁 불어버린 10손가락, 마디마디가 가뭄든 논바닥처럼 붉게 갈라져 피가 배어나오고, 손톱 밑은 뚝배기 탄 찌꺼기와 세제 찌꺼기가 끼어 검게 변색되어 있다. 사람들은 상상이나 할까? 이 거칠고 볼품없는 손이 사실은 강남 한복판의 빌딩을 세 채나 올린 회장의 손이라는 걸. 내 손톱 밑에 낀 저 검은 때가 사실은 30년 세월을 남대문 시장바닥에서 악착같이 긁어모은 훈장이라는 걸.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는 수천억 자산가도 건물주도 아니다. 그저 시급 9,000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으며 고개 한 번 들지 못하는 낡고 고장난 설거지 기계일 뿐이다. 반드시 네 목을 조를 거야. 배가 고프다. 참으로 얄굽다. 아까 펄펄 끓는 김치 국물을 온몸에 뒤집어 써서 피부 껍질이 벗겨지고 쓰라린 와중에도 뱃속 그질한 놈은 밥을 달라고 아우성이다. 70을 먹어도 이 지독한 배고픔은 도무지 익숙해지지가 않는구나. 30년 전 가진 건 빚뿐이라 맹물로 배를 채우며 저단 나오는 빈 가슴을 아이에게 물리던 시절이나, 수백억을 가진 지금이나, 노동 뒤에 찾아오는 이 원초적인 허기는
참으로 눈치도 없고 염치도 없다. 뱃속이 텅 비어 위장이 서로 들러붙는 것만 같다.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내 귀를 때린다. 오후 3시 전쟁 같았던 점심 장사가 끝나고 직원들이 식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위층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야, 오늘 삼겹살 때깔 죽인다. 김대리, 거기 파절이 좀 더 가져와 봐. 아, 진짜 맛있다. 환풍기를 타고 고소한 삼겹살 굽는 냄새와 기름진 고기 향, 그리고 직원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지하 주방으로 역류해 들어왔습니다. 옥부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위액이 쓰리게 넘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이 할망구, 설거지 아직도 안 끝났어? 그 손 참 느려 터져가지고 그래서 밥값이나 하겠어? 군뱅이가 친구하자고 하겠네. 아, 점장님, 거의 다 했습니다. 이 통만 비우면 됩니다. 최 실장은 이쑤시개를 입에 물고 느릿느릿 아주 거만하게 걸어왔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방금 먹은 기름진 고기 기름이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쟁반을 개수대 옆 물기가 흥건하고 더러운 선반 위에 탁 소리나게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됐고, 밥 아직 안 먹었지? 자, 이거 먹어. 최 실장이 가리킨 쟁반 위에는 충격적인 비주얼의 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한 끼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의 뚝배기에서 손님들이 먹다 남긴 밥과 국물을 한데 긁어모아 섞어 놓은 말 그대로 잔반이었습니다. 누가 씹다 뱉은 듯한 하얀 비계 덩어리, 쌈장이 묻어 축 늘어진 상추 쪼가리, 국물에 퉁퉁 불어터진 단면, 그리고 심지어 빨간 고춧가루가 묻은 구겨진 휴지 뭉치까지 밥알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먹을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개나 돼지에게 주는 사료보다 못한 음식물 쓰레기 그 자체였습니다. 아까 단체 손님들이 남긴 건데 고기도 많이 남았고 깨끗해. 내가 특별히 버리기 아까워서 챙겨온 거야. 요즘 쌀값이 얼만 줄 알아? 고마운 줄 알고 먹어. 남기지 말고. 이걸 지금 나보고 먹으라고 준 건가? 내 눈을 의심했다. 쟁반 위에서 시큼한 쉰내가 올라왔다. 이것은 꿀꿀이죽도 아니다. 이건 명백한 쓰레기다. 누군가의 입에 들어갔다 나왔을지도 모를 이빨 자국 난 고기, 침이 섞여 질척거리는 밥알, 역겨움이 식도를 타고 치밀어 올랐다. 위액이 넘어올 것 같아 헛구역질이 났다. 내가 아무리 지금 신분을 숨기고 알바를 하고 있다지만 나를 사람으로 보긴 하는 건가? 짐승 취급도 유분수지. 어떻게 같은 인간에게 이런 모욕을 줄 수 있단 말인가?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뭐야? 표정이 왜 그래? 배가 불렀네. 배가 불렸어. 요즘 같은 불경기에 고기 반찬 챙겨주는 사장이 어디 있어? 싫으면 말든가. 그냥 저기 음식물 쓰레기통에 처박든지. 배고프다며?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닌가 보지? 최 실장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옥분의 반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사육의 눈빛이었습니다. 굶주린 짐승에게 먹이를 던져주고 자존심을 버리고 허겁지겁 먹는 꼴을 보며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비틀린 심리였습니다. 점장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직원들은 밖에서 삼겹살 구워 드시면서 저는 손님들이 먹다 남긴 침 섞인 잔반을 먹으라니요. 야,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내들어. 비교할 걸 비교해. 쟤네는 4대보험 들어가는 정직원이고
넌 그냥 시간 때우는 알바잖아. 그것도 나이 먹어서 써주는 데도 없는 거 내가 불쌍해서 써줬으면 감지덕지 고마운 줄 알아야지. 꼬우면 나가. 당장 나가. 너 말고도 일할 사람 줄 섰어. 늙은이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어 진짜. 최 실장은 옥분의 면전에 대고 소리를 지른 뒤 주방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옥분과 차갑게 식어가는 쓰레기 밥그릇. 주방에는 다시 웅웅거리는 환풍기 소리만 감돌았습니다. 옥분은 떨리는 손을 뻗어 숟가락을 집었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은 먹지 마. 당장 엎어버려. 그리고 소리쳐. 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야속하게도 70년 묵은 위장은 꼬르륵 소리를 내며 밥을 달라고 보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뚝배기 국물 속에 둥둥 뜬 고기 한 점을 보며 죽은 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아, 내 새끼. 엄마가 미안하다. 30년 전 네가 병상에 누워 그토록 먹고 싶어 했던 고깃국. 돈이 없어서 수술비커녕 밥 한 끼 사줄 돈이 없어서 결국 사주지 못하고 너를 보냈던 그날이 사무치게 떠오르는구나. 그때 맹세했었지. 다시는 돈 때문에 굶지 않겠다고. 다시는 돈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그래, 먹자. 먹어야 산다. 먹어서 힘을 내야 저 짐승만도 못한 놈들을 내 발 아래 무릎 꿇릴 힘도 생기는 법이다. 나는 지금 밥을 먹는 게 아니다. 도끼를 삼키는 것이다. 뼛속까지 사무친 한을 삼키는 것이다.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이제라도 엄마가 강해져서 너의 원을 풀어주마. 28살에 떠난 너, 엄마는 여전히 상해 밥을 올려. 엄마의 옥부는 눈을 질끈 감고 식어버려 하얗게 기름이 뜬 국물에 만밥을 한 숟가락 크게 떴습니다. 고기와 밥알 그리고 남이 먹다 버린 상추 조각이 흉물스럽게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을 크게 벌려 그 덩어리를 입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우저 무언가 딱딱한 것이 씹혔습니다. 뼈 조각이었습니다. 뱉으려다 멈추었습니다. 옥분의 턱 근육이 붉어지도록 힘을 주어 씹었습니다. 짜다. 눈물이 섞여서 그런가.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하구나. 이물감이 느껴지는 밥알이 입안을 맴돌았다. 엄마가 반드시 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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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조각이 부서지는 소리가 옥분의 귓가에 적나라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옥분이 삼킨 것은 최 실장이 던져준 쓰레기 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훗날 최 실장이 피눈물을 흘리며 갚아야 할 세상에서 가장 비싼 밥값이었습니다. 옥분은 그릇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었습니다. 그 처절하고 비참한 식사가 끝난 후 고개를 든 옥분의 눈빛은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림을 채운 맹수의 눈빛, 사냥을 앞둔 포식자의 서늘한 눈빛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며 쓰레기 같은 밥을 삼키는 이 장면, 너무 가슴 아프지 않으셨나요? 옥분 할머니가 흘린 이 눈물의 밥값이 나중에 얼마나 통쾌한 사이다로 되돌아올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옥분의 복수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악인들을 응징하는 회초리가 됩니다. 오후에 나른한 햇살이 먼지 낀 식당 유리창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와
더러운 바닥에 꽂혔습니다. 손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오후 4시 10분 브레이크 타임. 전쟁 같던 점심 장사가 끝나고 식당 안에는 거대한 업소용 냉장고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만 낮고 웅장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정적 속에서 들리는 유일한 소리는 옥분의 거친 숨소리와 걸레질 소리뿐이었습니다. 옥분은 무릎을 꿇고 식탁 밑을 기어다니며 테이블 다리 사이사이를 닦고 있었습니다. 눅눅한 걸레 짠 물이 손목을 타고 흘러내려 옷소매를 적셨고 무릎 관절에서는 비명을 지르듯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옥분은 묵묵히 바닥에 검은 때를 벗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운터 쪽에서 통화하는 최 실장의 목소리가 옥분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아이고, 김 변호사님. 안 그래도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이번 달 월세 말입니까? 아유, 당연하죠. 제가 내일 아침 은행 문 열자마자 제일 먼저 입금하겠습니다. 제가 감히 하루라도 늦겠습니까? 아, 그럼요. 약속은 칼같이 지켜야죠. 평소 직원들을 쥐잡듯 잡던 그 표독스럽고 신경질적인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혀에 설탕이라도 바른 듯 달콤하고 간까지 빼줄 듯 비굴한 목소리였습니다. 옥분은 바닥을 닦던 손을 멈췄습니다. 익숙한 이름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김 변호사. 김 변호사? 내 건물을 관리해주는 대리인 김서방이랑 통화 중이구나. 김 변호사는 날게 매번 보고할 때마다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었다. 회장님, 1층 식당 최 사장 그 친구 젊은데 아주 싹싹하고 예의가 바릅니다. 월세도 밀린 적 없고 어르신 공경할 줄도 알고요. 라고. 그런데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저 가증스러운 목소리가 정말 최 실장이란 말인가? 소름이 돋았다. 아까 나에게 개밥 같은 잔반을 던지며 쌍욕을 퍼붓던 그 목소리와 지금 수화기에 대고 아양을 떠는 저 목소리가 같은 사람의 성대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아, 그리고 변호사님. 우리 존경하는 이옥분 회장님께도 안부 좀 꼭 전해주십시오. 제가 항상 존경하고 있다고. 날씨 추워지는데 옥체 보존하시라고요. 예? 아유, 당연하죠. 제가 회장님 덕분에 이 비싼 강남바닥에서 먹고 사는데요.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은인. 충성! 예, 들어가십시오. 사랑합니다. 딸각. 수화기를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1초, 2초의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식당의 고요함을 찢고 최 실장이 바닥에 가래침을 뱉는 소리가 적나라하고 더럽게 울렸습니다. 전화가 끊기자마자 최 실장의 얼굴에서 비굴한 웃음기가 거짓말처럼 싹 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은인이라며 칭송하던 인매가 비릿하게 비틀렸습니다. 그는 목을 조르던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카운터 옆 철제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쾅 하는 굉음에 바닥을 닦던 옥분의 어깨가 움찔하며 튀어올랐습니다. 아우, 씨발. 저 깐깐한 새끼. 월세 하루만 늦어도 칠알이야. 늙은이 수발 드느라 아주 상잔이 따로 없네. 야, 거기 누구 없어? 커피 좀 타와. 입맛 떨어지게 진짜. 옥분은 무릎을 짚고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관절에서 우두둑 뼈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자판기 쪽으로 향했습니다.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탔습니다. 뜨거운 물이 옥분에 부르트고 갈라진 손가락 마디를 스치자 바늘로 찌르듯 따끔했지만 옥분은 내색하지 않고 커피를 최 실장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최 실장은 옥분을 쳐다보지도 않고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라이터 켜는 소리와 함께 매캐한 담배 연기가 옥분의 얼굴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어이 할망구, 너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지? 이제 보름 좀 넘었습니다. 그래? 야, 너 살면서 강남 건물주 아는 사람들 본 적 있냐? 내 건물주 아는 그 노인네 말이야. 아주 상종 못할 인간이야. 얼굴 한번 코빼기도 안 비치고 매번 저 변호사 나부랭이 시켜서 돈만 챙겨가. 소문에는 다 주로 가는 송장이라던데 아주 독해 빠졌어. 피도 눈물도 없는 노인네야. 최 실장이 뿜어낸 회색 담배 연기가 옥분의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옥분은 숨을 참으며 뿌연 연기 속에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모욕감을 넘어선 뼈아픈 배신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정 못할 인간, 독해 빠졌다. 내 귀를 의심했다. 3년 전 코로나가 터져서 강남거리에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을 때 울면서 내게 전화했던 게 누구였더라? 이장님, 장사가 안 돼서 죽고 싶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소연하던 니놈의 그 처절한 목소리에 내가 마음이 약해져서 월세를 30%나 깎아줬었다. 그것도 모자라 작년에 주방 배수관이 터졌을 때 내 사비 1,000만 원을 들여서 공사까지 다 해줬어.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하던 그 말이 다 새빨간 거짓이었나? 내 선의가 저놈한테는 그저 호구 잡기 좋은 눈먼 돈이었을 뿐이구나. 배신감이 날카로운 갈날이 되어 가슴을 후벼 팠다. 솔직히 말해서 그 노인네 빨리 뒤져버렸으면 좋겠어. 자식도 일찍 죽어서 없다며 혈육 하나 없는 독거 노인이잖아. 그럼 그 수천억 재산 다 어디로 가겠어? 눈먼 돈 되는 거지. 주인이 없어져야 건물 관리가 허술해지고 그래야 내가 월세를 좀 떼먹든 장부 조작을 해서 뒷주머니를 차든 할 거 아니야. 안 그래? 사람이 늙으면 죽어야지. 왜 안 죽고 버텨서 젊은 사람 앞길을 막냐고. 옥분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뒷담화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바라는 명백한 탐욕과 사리가 담긴 저주였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딱 이 꼴이었습니다. 옥분의 손이 앞치마 주머니 속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액정이 깨진 낡은 스마트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옥분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더듬거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빛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여튼 늙은 것들은 빨리빨리 가는 게 애국이라니까. 산소 낭비, 세금 낭비, 사회에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이, 할망구, 내 말 틀려? 당신도 마찬가지야. 늙어서 자식들한테 짐되지 말고 적당히 살다 빨리 가. 그게 자식들 도와주는 거야, 알았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옥분의 귀에서 지잉하는 이명이 들렸습니다. 말 조심하세요, 점장님. 뭐라고? 주인 없는 말은 결국 돌고 돌아 주인한테 꽂히는 법입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내면 본인 눈에는 피고름이 흐르는 게 세상이 이치지요. 그 말이 언젠가 점장님 발목을 잡을 겁니다. 이 미친 할망구가 진짜 노망이 났나? 야! 너 지금 나 가르치냐? 어?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훈계질이야? 내가 오냐 하니까 사장하고 맘먹으려 들어? 최 실장은 자존심이 상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감히 청소부가
감히 노인이 나를 가르치려 든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최 실장이 마시던 종이컵을 옥분에게 집어던졌습니다. 남은 뜨거운 커피가 옥분의 앞치마와 가슴팍을 적셨습니다. 흑! 옥분이 짧은 신음을 삼켰습니다. 재수없게 진짜. 아침부터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게 다 기어오르네. 야, 너 오늘 화장실 청소까지 싹 다 하고 가. 변기통 하나라도 얼룩 있으면 집에 못 갈 줄 알아. 내 눈앞에서 썩 꺼져! 옥분은 젖은 앞치마를 털지도 않고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커피 얼룩이 마치 피멍처럼 옥분의 가슴에 번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머니 속 스마트폰은 빨간 불빛을 깜빡이며 최 실장의 추악한 저주와 폭언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입속말을 씹어 삼키며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싸늘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 짖어라. 더 크게 짖어라. 네 놈 목소리 아주 잘 들었다. 이제 이 목소리가 네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것이다. 네가 내뱉은 그 침이 네 얼굴을 덮는 독이 될 것이다. 네가 그토록 죽길 바라는 그 노인네가 바로 네 눈앞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날 너는 살려달라고 빌게 될 것이다. 기다려라. 여러분, 정말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앞에서는 은인이라고 굽신거리면서 뒤에서는 죽으라고 저주를 퍼붓는 저 이중성. 우리 주변에도 저런 사람들이 꼭 있죠. 옥분 할머니가 저 녹음 파일을 어떻게 사용할지 궁금하시죠? 저 악마 같은 점장의 최후를 빨리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분노가 옥분의 복수에 힘을 실어줍니다. 밤 10시 전쟁터 같았던 하루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식당에 불이 하나둘 꺼지고 어둠이 깔린 창밖에는 일기예보에도 없던 차가운 겨울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은 온종일 음식물 냄새와 설거지물에 흠뻑 젖은 냄새나는 회색 작업복을 벗었습니다. 그녀가 갈아입은 옷은 무릎이 툭 튀어나온 낡은 꽃무늬 몸빼 바지와 보풀이 잔뜩 일어나 색이 바랜 얇은 가디건이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비명을 질러댔고 아까 낮에 최 실장이 쏟은 김치 국물에 데인 목덜미는 거친 옷깃이 스칠 때마다 불에 댄 듯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아픈 내색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낡아빠진 청가방을 어깨에 메고 터덜터덜 출입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친 몸을 누일 수 있는 집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어이, 잠깐. 거기 스톱. 카운터에서 금고 마감을 하던 최 실장이 옥분의 뒷모습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던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옥분은 깜짝 놀라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하루의 고단함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네? 저 부르셨습니까, 점장님? 저 이제 퇴근... 퇴근은 무슨. 야, 너 가방 이리 내봐. 최 실장은 계산대를 탁 치며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옥분의 옆구리에 끼인 불룩한 가방에 꽂혔습니다. 그것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의 비열한 눈빛이었습니다. 옥분은 본능적으로 가방을 움켜쥐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가방은 왜 그러십니까? 아까 저녁 마감할 때 보니까 VIP용 은수저 세트 하나가 비더라고. 그거 수는이라 꽤 비싼 건데 감쪽같이 사라졌네. 네가 가져갔지? 아까 청소하러 들어갔잖아.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손댄 적 없습니다. 맹세코 저는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습니다. 70평생 남의 것 탐한 적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첨장님. 아, 시끄러워. 맹세는 판사 앞에서나 하고. 야, 솔직히 말해. 노인네들 식당 알바하면 꼭 집에 갈 때 휴지고 수저고 비닐봉지고 바리바리 싸들고 가잖아. 그게 습관이거든. 너 아까도 내가 잔반 주니까 걸신 들린 것처럼 허겁지겁 처막더라. 그지근상 어디 가겠냐. 수저 팔아서 약값이라도 하려고 했어? 좋게 말할 때 내놔. 그지 근성? 토벽?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 심장이 쿵쿵 뛰다 못해 터질 것 같았다. 내 건물, 내가 지은 내 식당에서 고작 쑥갓 하나를 훔쳤다고 도둑 취급을 받고 있다. 그것도 단지 노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거지 취급하고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내 정직하게 살아온 70년 인생까지 도둑 취급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가난하게 살았을지언정 남의 것을 탐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말 길게 하지 말고 가방 내놓으라고. 좋게 말할 때 내놔. 경찰 불러서 몸수색하기 전에 쪽팔리기 싫으면. 최 실장이 옥분의 어깨에 매인 낡은 가방끈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옥분은 뺏기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건장한 30대 남자의 힘을 70대 노인이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진짜 억울해서 그럽니다. 사람을 뭘로 보고 놔요. 노란 날입니다. 제발요. 찌익 낡은 천가방의 끈이 힘을 이기지 못하고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차르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가방이 허공에서 거꾸로 뒤집혔습니다. 가방 속에 들어있던 내용물이 차가운 식당 타일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옥분의 모든 것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옥분의 가방에서 쏟아져 나온 물건들이 바닥에 처참하게 나뒹굴었습니다. 다 쓴 파스 껍질 몇 장, 꼬깃꼬깃 접힌 1,000원짜리 지폐 3장, 물을 아끼려고 식당 정수기에서 받아둔 반쯤 남은 플라스틱 물병, 땀 닦은 낡은 손수건, 그리고 비닐 코팅이 된 손때가 묻어 모서리가 닳고 다른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가방이 뒤집히는 순간 옥분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도 함께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그녀의 검소하다 못해 궁상 맞아 보이는 살림살이가 적나라하게 공개되었습니다. 최 실장은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발로 툭툭 찼습니다. 마치 더러운 쓰레기를 뒤지듯이. 뭐야, 진짜 쓰레기 만들었네? 냄새나게 이런 걸 왜 들고 다녀? 야, 은수지 어디다 숨겼어? 가방에 없으면 주머니에 넣었냐? 아니면 늙은이들 팬티 속에 돈 숨긴다더니 팬티 속에라도 숨겼냐? 뒤져봐. 옥부는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지며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허겁지겁 물건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파스도 줍고 동전도 주었습니다. 그때 최 실장의 반짝이는 구두가 바닥에 떨어진 사진 한 장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옥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꾹! 최 실장의 구둣발이 사진 속 얼굴을 그대로 밟아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비틀어 밟았습니다. 내 아들. 숨이 턱 막혔다. 세상이 정지했다. 그것은 내 전 재산보다, 강남 빌딩 세 채보다, 아니 내 목숨보다 귀한 사진이었다.
30년 전 병마와 싸우기 전 누구보다 건강하고 해맑게 웃던 내 아들의 가장 예뻤던 모습. 엄마, 나 다 나으면 엄마 호강시켜 줄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게. 고통 속에서도 어미 걱정만 하던 내 착한 새끼.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다. 돈이 웬수라 수술비가 없어서 차가운 병원 바닥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다 내 품에서 식어갔던 내 아들. 평생을 가난한 어미 밑에서 고깃국 한 번 배불리 못 먹고 간 내 불쌍한 새끼. 그 사진이 저 더러운 구둣발 아래 깔려 있다. 내 아들의 해맑은 미소가 흙투성이 구두미 창에 찢겨지고 있다. 9년소 앞에서 아들이 인사를 숨을 못 쉬는 것 같았다. 맑은 웃음이 아들이 아파서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다. 소중했는데 너무나 아름다웠는데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내 최고의 보물이었어. 발치워 발치우란 말이야. 발치워 우리 아들이야 내 새끼. 밟지마 제발 제발. 내 아들 나의 전부였던 그 작은 얼굴 흙투성이가 돼가고 밟혀지고 있어. 아들아 엄마가 못 지켜줄까. 이 아비를 잃은 너의 고통을 발치워 제발. 옥부는 최 실장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최 실장의 바지를 긁었습니다. 최 실장은 옥분을 발로 밀쳐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주방 쪽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어린 알바생 지훈이 헐레벌떡 뛰쳐나왔습니다. 저기요, 점장님, 찾았어요. 그의 손에는 반짝이는 은색 숟가락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식당 안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라졌다던 은수저는 옥분의 가방이 아니라 주방 구석에 있었습니다. 최 실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벌개졌습니다.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구겨지고 최 실장의 구두 흙이 묻어버린 아들의 얼굴. 옥분은 자신의 더러운 옷소매로 사진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마치 아들의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주듯이 흙을 털어내며 오열했습니다. 아이, 뭐야? 거기로 들어갔어? 야, 지훈이 너 기계 관리 똑바로 하네? 네가 관리를 개판으로 하니까 내가 엄한 사람 의심했잖아. 아이, 사람 민망하게 진짜. 최 실장은 머쓱한지 헛기침을 하며 적반하장으로 알바생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과는커녕 남 탓하기 바빴습니다. 바닥을 보며 울던 옥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멈췄습니다. 사과해. 뭐? 사과하라고.
도둑 취급한 거, 내 아들 사진 밟은 거 당장 사과해. 옥부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최 실장을 노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씹어뱉듯 말했습니다. 서슬퍼런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최 실장은 기가 막히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과? 내가 왜? 상황이 떳 오해하게 생겼었잖아. 가방은 불룩하지, 행동은 수상하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억울하면 출사하든가. 꼬락서니가 딱 훔치게 생겼으니까 합리적 의심을 한 거지. 안 그래? 꼬우면 돈 많이 벌어서 사장하시던가. 없는 게 죄지. 의심한 내가 죄냐? 어이없네 진짜. 최 실장은 도망치듯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닫힌 문 소리가 옥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밖에는 천둥 소리가 우르릉 울리며 옥분의 분노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구겨진 아들의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장면입니다. 자식 잃은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유분수지 사진을 밟다니요. 옥분 할머니가 흘린 이 눈물 절대 헛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옥분 할머니의 무자비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악인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꼴을 꼭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이다 복수의 시작입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 식당 뒷골목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낡은 배수구가 막혀 검은 오물이 역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썩은 음식물 찌꺼기, 누군가 몰래 버린 담배꽁초, 정체를 알 수 없는 부유물들이 뒤섞인 시커먼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악취는 비릿한 비냄새를 뚫고 진동했습니다. 그 냄새는 마치 썩은 내장이 터진 듯 역겹고 지독했습니다. 야, 뭐해? 빨리 안 뚫어? 냄새나서 손님 다 나가게 생겼잖아. 똥물 넘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어? 최 실장은 뒷문을 아주 조금만 빼꼼 열고 코를 막으며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소리쳤습니다. 비 한 방울 맞기 싫다는 듯 몸을 사리면서 빗속에 서 있는 옥분에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점장님, 도구가 없습니다. 쇠꼬챙이나 뚫어뻥이라도 주셔야 뚫지요. 맨손으로는 도저히. 야, 도구가 어디 있어? 급해 죽겠는데. 창고 열쇠 없으니까 그냥 손으로 해. 이 손 뒀다 뭐해? 국 끓여 먹냐? 더러운 척 유세 떨 줄 알고 빨리 쑤셔. 네가 평소에 청소를 똑바로 안 하니까 막힌 거 아니야? 손으로 하라고요. 이 오물을요. 점장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진짜 말 많네. 너 진짜 잘리고 싶어? 오늘 일당 받고 싶으면 당장 뚫어. 장갑 끼고 쑤시면 될 거 아니야. 더러운 척은 혼자 다 하고 있어. 네가 싸질러 놓은 거 네가 치우는 건데 뭐가 불만이야? 10분 안에 안 틀어놓으면 오늘 일당 없는 줄 알아. 최 실장은 더럽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뒷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아우, 냄새나서 원. 닫힌 유리문 너머로 팔짱을 끼고 옥분을 감시하는 최 실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시원한 가게 안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며 마치 동물원 원숭이를 구경하듯 비에 젖은 옥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빗물에 젖어 생쥐꼴이 되었습니다. 낡은 가디건이 물을 먹어 축 늘어졌고 빗물은 뼛속까지 스며들어 체온을 빼앗아갔습니다. 옥분은 천천히 쭈그려 앉았습니다. 검은 물이 넘실대는 배수구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시커먼 물 위로 무지개색 기름띠와 구더기 죽은 것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이 시궁창을? 내 손을 내려다 보았다. 낡은 고무장갑조차 성한 곳이 없어. 손가락 끝에 구멍이 송숭 뚫려 있었다. 저 시커먼 악취 진동하는
구정물 속으로 내 손을 집어넣으라는 말인가? 나는 강남 빌딩 세 채를 가진 회장이다. 내 통장에는 평생 써도 못 다 쓸 수백억이 잠들어 있다. 내 손짓 하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린다. 그런데 나는 지금 시급 9,000원을 받기 위해 똥물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이것이 돈 없는 자들의 현실인가? 힘없는 자들이 감내해야 하는 지옥인가? 옥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첨벙, 옥분의 손이 검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질척, 찐득한 오물이 손에 감기는 느낌에 옥분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차갑다, 미끈거린다, 역겹다. 구멍난 장갑 사이로 차갑고 더러운 오수가 스며들어왔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교하던 고등학생 무리가 우산을 쓰고 깔깔거리며 지나가다 웅크리고 앉아 배수구를 쑤시는 옥분을 발견했습니다. 야, 저거 봐. 할머니 뭐 하는 거야? 냄새 쩔어. 으액. 아, 진짜 더럽다. 노숙자인가 봐. 야, 빨리 가자. 냄새 못 몰라. 가까이 가지 마. 어우, 극혐. 학생들은 옥분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비웃고 지나갔습니다. 개 중에는 스마트폰을 꺼내 옥분의 처참한 뒷모습을 찍으며 킥킥거리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옥분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려 터질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에 섞여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보지 마라. 제발 보지 마라. 가난은 죄가 아니라지만 오늘은 죄인 것만 같다. 늙고 초라한 내가 죄인이고 힘없어 보이는 내가 죄인이다. 나는 지금 사람이 아니다. 비 오는 날 골목길에 버려진 젖은 쓰레기 봉투만도 못한 존재다. 내 자존감이 저 시궁창 바닥까지 떠내려가고 있다. 평생을 당당하게 살아왔는데 오늘의 이 비참함은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것이다. 유리창 안쪽에서 톡톡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실장이었습니다. 그는 손목시계를 가리키며 빨리 하라고 닥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옥분의 꼴을 촬영하며 혼자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최미인야, 늙은이가 빗속에서 똥물을 뒤집어 쓰는 게 너한테는 구경거리냐? 내가 너한테 뭘 그리 잘못했느냐? 네 가게를 내 가게처럼 아끼고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왜 나를 짐승 취급하느냐? 너는 악마구나. 그때 옥분의 손끝에 무언가 묵직하고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배수구 깊은 곳을 꽉 막고 있는 거대한 덩어리였습니다. 옥분은 있는 힘껏 그것을 잡아당겼습니다. 으윽, 꾸르륵, 뻥. 막혀있던 배수구가 뚫리며 시커먼 물이 소용돌이치며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물이 빠졌습니다. 옥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배수구를 막고 있던 원흉을 꺼내 빗물에 씻어보았습니다. 옥분의 손에는 시커먼 머리카락 뭉치와 엉겨붙은 흉측한 쓰레기 덩어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최 실장이 평소 피우던 담배, 에셋꽁초 수십 개와 그가 몰래 버린 폐식용유 찌꺼기가 굳어서 된 거대한 기름 덩어리였습니다. 이건 최 실장, 네가 버린 거잖아. 항상 청소 좀 똑바로 해 라고 나에게 소리치던 네가 뒤로는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양심을 버리고 있었구나.
하수구에 담배꽁초를 쑤셔박고 폐유를 몰래 버려 막히게 한 건 바로 너였구나. 네가 막아놓은 하수구를 아무 죄 없는 내가 내 손으로 내 자존심을 버려가며 뚫었구나. 유리창 안쪽을 보았습니다. 최 실장이 배를 잡고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와, 저걸 손으로 뚫네. 독하다 독해라고 말하는 입모양이 보였습니다. 옥부는 그 모습을 빗속에서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서서히 옥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슬픔이나 수치가 씻은 듯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아주 차갑게 식은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림을 멈추고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웃어라. 그래, 실컷 웃어둬라.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내가 버린 이 쓰레기들 내가 다 치웠다. 내 손 더럽혀가며 다 치웠다. 하지만 명심해라. 이 건물의 진짜 쓰레기는 저 하수구에 있는 게 아니다. 바로 가게 안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며 남의 고통을 즐기고 있는 너다. 악취는 하수구가 아니라 내 놈의 썩어빠진 인성에서 나는 것이다. 이제 진짜 대청소를 할 시간이다. 기다려라. 이 우물보다 더 더러운 니놈 인생 내가 아주 깨끗하게 락스로 밀어주마. 니놈이 내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바닥을 길게 만들어주마. 옥부는 오물이 묻은 손을 빗물에 씻어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더 무겁고 단단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쓰레기는 하수구가 아니라 식당 안에 있었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겪은 이 수모,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이제 옥분 할머니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닙니다. 악을 청소하러 온 심판자입니다. 옥분이 펼칠 통쾌한 참교육이 기다려지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옥분의 복수에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배수구를 뚫고 돌아온 옥분이 식당의 유리문을 열었습니다. 딸랑하는 맑은 도어 벨소리가 왠지 모르게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빗물과 오물에 흠뻑 젖은 옥분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회색 작업복 끝단에서는 시커먼 구정물이 뚝뚝 떨어져 깨끗한 식당 바닥을 더럽혔고 그녀의 몸에서는 방금 지옥 밑바닥을 훑고 온 듯한 지독한 시궁창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밖에서 몰아치는 비바람과 함께 옥분이 들어오자 식당 안에 따뜻하고 안락한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야, 들어오지 마. 거기서 스탑. 멈춰. 아우, 냄새. 코 썩겠네 진짜. 너 똥통에 빠졌다 왔어. 냄새가 왜 이래? 손님 다 도망가게 작정했냐? 카운터에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훈시를 하던 최 실장이 옥분을 보자마자 기겁을 하며 코를 막았습니다. 마치 전염병 보균자나 바이러스 덩어리를 본 듯한 혐오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직원들 역시 옥분을 힐끔거렸습니다. 개중에는 안타까운 눈빛을 보내는 이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코를 찡그리며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습니다. 오직 지훈만이 수건을 가지러 가려 했지만 최 실장의 매서운 눈초리에 그마저도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옥부는 문 앞에 엉거주춤 선 채 자신의 발치에 검게 고이는 빗물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야, 할망구. 넌 거기 문 앞에 꼼짝 말고 서서 내 얘기나 들어. 안으로 한 발자국만 더 들어오면 바닥 청소비 물릴 줄 알아. 안 그래도 지금 중대 발표하려던 참이니까. 분위기 깨지 말고 조용히 있어. 최 실장은 옥분을 문가에 세워둔 채 다시 직원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거만함과
의기양양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 턱을 치켜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다들 주목. 아주 좋은 소식 하나 있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다음 달이 무슨 달이지? 바로 이 건물 임대차 재계약 시즌이다. 내가 며칠 전부터 김 변호사 통해서 얘기 다 끝냈어. 이번에 재계약 무조건 된다. 그것도 아주 좋은 조건으로. 월세 동결에 계약 기간 5년 연장. 거의 확정이야. 진짜요? 축하드립니다, 점장님. 역시 점장님 수완이 좋으시네요. 다행이다.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그 깐깐한 김 변호사도 내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니까. 내가 평소에 얼마나 관리를 잘해놨는데. 아무튼 그래서 말인데 재계약 도장 찍자마자 다음 달부터 가게 인테리어 싹 갈아엎을 거다. 지금 분위기가 너무 칙칙하고 올드해. 요즘 강남 트렌드가 아니라고. MZ세대 감성으로 아주 힙하게 세련되게 싹 바꿀 거야. 그리고 최 실장이 말을 멈추고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문가에 서 있는 옥분을 손가락질했습니다. 그의 검지 끝이 옥분의 초라한 행색을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가게 리뉴얼하면 우리 물 관리도 좀 해야겠지. 인테리어는 힙한데 직원이 구질구질하면 안 되잖아. 저 냄새나는 늙은이부터 자를 거니까 그리 알아. 손님들 비위 상해서 밤 넘어가겠어? 재계약 도장 찍는 날 저 할망구 퇴직금도 없이 내보낼 거니까 다들 준비해. 재계약? 인테리어? 그리고 나를 잘라?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올 뻔했다. 누구 맘대로. 건물 주인 나는 아직 도장 찍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는데? 아니, 오히려 네 놈을 내쫓고 이 가게를 갈아엎을 생각으로 머릿속에 가득한데?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김칫국을 사발로 들이키고 있구나. 저 하늘을 찌르는 오만함.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고 나 같은 늙고 힘없는 노인은 언제든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라 믿는 저 착각. 그것이 너의 가장 큰 실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아니, 참을 필요가 없다. 네 놈의 그 달콤한 환상을 내 손으로 산상조각 내주마. 식당 안에 웅장하고 긴장감 넘치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옥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젖은 회색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옥분의 눈빛. 그동안 보여줬던 약하고 순종적인 할머니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수천억 자산을 움직이며 산전수전 겪어온 이옥분 회장의 형형하고 매서운 눈빛이었습니다. 점장님. 뭐야? 왜 끼어들어? 잘린다니까 억울해? 퇴직금이라도 달라고 구걸하게?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하고 있어. 글쎄요. 그 재계약이라는 거 과연 될까요? 옥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지만 또렷하고 힘이 실려 있어 식당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최 실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너 방금 뭐라 그랬어? 재수없게 안 된다는 거야 뭐야? 이 할망구가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아니지요. 세상 이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계약이라는 건 집주인 마음이지 세입자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장 찍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인데 김칫국부터 마시다 체할까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생이란 게 롤러코스터 같아서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픈 법이거든요.
순간 식당 안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직원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항상 죄송합니다. 제가 둔해서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만 연발하던 옥분이 처음으로 점장에게 말대꾸를, 그것도 아주 뼈있는 말을 전면으로 던진 것입니다. 최 실장의 얼굴이 불그락 달아올랐습니다. 목에 핏대가 섰습니다. 참나, 이 미친 할망구가 진짜 돌았나? 야, 넌 내가 누군지 몰라? 나 여기 사장이야. 네 월급 주는 사람이라고. 네 깎게 못돼 카미 체계약이 되니만이 훈수질이야. 노망 났어? 똥물 좀 뒤집어 쓰더니 뇌가 어떻게 된 거 아냐? 사람 일은 모르는 법이지요. 오늘 비에 젖은 생쥐꼴이라고 해서 내일도 생쥐란 법은 없으니까요. 누가 압니까? 지금 당신 눈앞에 있는 이 늙은이가 점장님 목숨줄을 쥔 저승사자일지. 이게 진짜. 야, 너 당장 나가. 당장 꺼져.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 내일 당장 해고야. 짐 쌀 필요도 없으니까 지금 당장 나가. 최 실장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옥분에게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움찔하지도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최 실장을 똑바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기이한 기세에 눌려 달려들던 최 실장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옥분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는 70 먹은 청소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갑니다. 안 그래도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이 더러운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는 저도 더 이상 있고 싶지 않거든요. 사람 냄새는 안 나고 돈 썩은 내와 인성 썩은 내만 진동하는 이곳이 저 하수구보다 더 역겹거든요. 옥분은 몸을 돌려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찬 바람과 빗줄기가 안으로 몰아쳤습니다. 나가기 직전 옥분이 고개만 돌려 최 실장을 보았습니다. 때마침 밖에서 번개가 번쩍하며 옥분의 얼굴을 하얗게 비쳤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서린 미소는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밤길 조심하시오, 최 실장. 뭐라고? 아니, 네 놈 인생이나 조심해라. 이제부터 꽤나 시끄러워질 테니까 네가 밟은 숟가락, 네가 밟은 사진, 그리고 네가 밟은 내 자존심까지 이자 쳐서 받으러 올 테니 목 닫고 기다려라. 하늘이 무너질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식당의 불이 순간적으로 깜빡거렸습니다. 옥분은 이미 어둠 속으로 빛속으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문에 달린 종소리만 딸랑 하고 을씨년스럽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은 멍하니 문을 바라보다 등골에 소름이 돋은 듯 팔을 문질렀습니다. 뭐야? 방금 저 할망구 눈빛 왜 저래? 사람 기분 나쁘게. 미친 거 아니야? 에이, 재수 없어. 소금 뿌려, 소금. 그날 밤 옥분은 차가운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선포하러 가는 장군의 비장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옥분은 평생 처음으로 가슴속에 용서와 인내라는 단어를 지우고 그 자리에 복수와 심판이라는 두 글자를 붉게 새겼습니다. 사냥개는 풀렸고 활시위는 당겨졌습니다. 최 실장이 김칫국을 마시며 축배를 들고 있는 지금 옥분의 거대한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옥분 할머니가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밤길 조심하라는 옥분의 경고, 과연 최 실장은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2부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야말로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복수극이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옥분 회장님의 정체가 밝혀지는
짜릿한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악을 처단하는 정의의 망치가 됩니다. 그럼 더 강력해진 2부에서 뵙겠습니다.